차가운 빗방울이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있었지만 이서윤의 귓가에 맴도는 잔인한 이별 통보만은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뒷골목 좁은 틈새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박지호는 이제 갓 데뷔해 인기를 얻기 시작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답게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내뱉는 말은 그 겉모습과는 정반대로 날카롭고 비릿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서윤의 거대한 몸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조소했고 그 시선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서윤의 머리카락과 헐거워진 티셔츠는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고 지호는 귀찮다는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호는 서윤에게 더 이상 너와 함께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싸구려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나르며 자신의 연습생 뒷바라지를 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팬들이 알면 자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며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앞길을 막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지만 흐르는 빗물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였음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에 올라타며 매연과 함께 그녀를 차가운 빗속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윤에게 닥친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는데 다음날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작은 연예 기획사의 대표는 그녀를 호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표는 서윤의 가창력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대중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소비한다며 현재의 외모로는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다고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데뷔를 미끼로 수년간 연습생 생활을 버티게 해놓고 이제 와서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쳐지는 현실 앞에 서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연습실 구석에 놓인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퉁퉁 부은 눈과 관리되지 않은 살집으로 인해 스스로 보기에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에 그녀는 대표의 잔인한 독서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듯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습관처럼 배달 앱을 켜고 고열량의 음식들을 주문하려 했으나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을 보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식으로 도피했던 자신의 나약함이 결국 박지호와 기획사 대표에게 비웃음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거칠게 바닥에 던져버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의 얼룩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패배자 그 자체였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미약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들을 모조리 꺼내 쓰레기 봉투에 처박기 시작했고 그 거친 손놀림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을 빼서 예뻐지겠다는 1차원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버린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해 그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과자 부스러기까지 싹 치워버린 후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노트에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글씨는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이서윤의 죽음이자 동시에 괴물 같은 디바로서의 재탄생을 알리는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스름한 어둠이 깔린 공원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서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녀는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지도 않은 채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육중한 몸무게가 무릎과 발목을 짓눌러 올 때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박지호가 주었던 모멸감과 치환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호흡 곤란 속에서도 그녀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박자에 맞춰 발을 내디뎠고 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호흡을 극한까지 통제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강철 같은 성대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 따위는 더 이상 그녀의 안중에 없었으며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단일 그램이라도 가벼워지고 강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식단 조절은 운동보다 더 지독한 고문이었는데 서윤은 하루 섭취 칼로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며 닭 가슴살과 야채 그리고 물만을 섭취하는 극단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극심한 허기는 그녀의 위장을 쥐어짜며 잠을 못 이루게 했고 뇌 속에서는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들의 환영이 둥둥 떠다니며 유혹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에 박지호와 최윤아가 함께 찍힌 기사 사진을 붙여놓고 식욕이 돌 때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식욕을 증오로 억누르며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맹물의 비릿함은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차가운 회초리와도 같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을 때 서윤의 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턱선이 드러나고 묻혀있던 이목구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숨겨져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만족하는 대신 더욱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가해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마른 몸매가 아닌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탄탄한 신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의 쇠질 소리와 거친 신음 소리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세상의 편견과 무시를 함께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전신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터지기를 반복하며 훈장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뚱뚱하고 주눅든 여자가 아니었으며 날카로운 턱선과 깊어진 눈매 그리고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보디라인을 가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모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보컬 트레이닝에도 사활을 걸었는데 독학으로 재즈와 오페라 발성까지 연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자취방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 없어 한강 다리 밑이나 인적이 드문 산속을 찾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고독을 양분 삼아 더욱 깊고 풍성해졌으며 듣는 이의 영혼을 파고드는 마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우연히 텔레비전 음악 방송에서 박지호가 최윤아와 듀엣곡을 부르며 대중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화면 속의 그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선남선녀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최윤아는 서윤이 과거 기획사에 있을 때 그녀의 외모를 대놓고 비하하며 괴롭혔던 장본인이었기에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서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복수심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예전처럼 분노에 휩싸여 물건을 던지거나 울부짖지 않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승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신이 준비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가짜 왕관은 산산조각이 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연습실로 향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기억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2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이 흐른 후 서유는 마침내 스스로 정해둔 목표치에 도달했음을 직감했고 전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긴 생머리는 허리까지 찰랑거렸고 창백할 만큼 하얀 피부는 조명 없이도 빛을 발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쇄골 라인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명함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과거 우연히 마주쳤던 제즈바의 주소가 적힌 빛바랜 종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로 나섰는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그 거리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그녀는 낯설면서도 반가운 전율을 느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녀의 뛰어난 비율에 감탄하며 뒤를 돌아보는 시선들을 느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들의 시선 따위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을 발 아래 꿀리겠다는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제즈바 입구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고 육중한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자 묵직한 재즈 선율과 함께 담배 연기와 위스키 향이 섞인 특유의 냄새가 그녀를 반겼고 실내는 어두웠지만 무대 위를 비추는 핀 조명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진중했고 음악을 진심으로 즐기는 소수의 애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서유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첫 번째 전장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무대에 대한 굶주림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 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무대 쪽을 가리켰고 무대 위에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멈추자 실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는데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마스크와 모자 사이로 드러난 강렬한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서서 천천히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던졌고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자 객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길 새도 없이 눈을 감고 지난 2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다듬어온 감정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주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느리고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서유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첫 소절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는 영혼의 절규에 가까운 울림이었고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단숨에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순간 낡고 어두운 제즈바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기이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녀가 토해내는 첫 소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간을 가르는 듯했고 소란스럽게 떠들던 취객들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만들었으며 잔을 닦던 바텐더의 손길마저 허공에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다져진 그녀의 감정은 음표 하나하나에 실려듣는 이들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 들어왔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성량과 섬세한 기교가 좁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과거 자신을 비웃던 박지호의 경멸 어린 시선과 기획사 대표의 차가운 독설, 그리고 빗물에 섞여 흐르던 자신의 초라한 눈물을 떠올리며 그 모든 상처를 노래로 승화시켰습니다. 무대 구석 가장 어두운 테이블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 테이아 그룹의 젊은 회장 한민혁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과는 달리 피로에 젖은 눈으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획일화된 아이돌 산업과 공장처럼 찍어내는 가짜 스타들에게 극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진정한 예술적 영감을 갈구하며 이 은밀한 장소를 찾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선 이름 모를 여자가 내뱉는 첫 음절을 듣는 순간, 민혁의 등줄기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그는 무심코 들고 있던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처절한 진심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의 거친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는 노래가 절정에 달할수록 더욱 격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냈는데, 그녀의 노래는 사랑을 갈구하는 애원이 아니라 자신을 짓밟은 세상을 향한 우아하고도 섬뜩한 복수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고음 부분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고 단단하게 뻗어 올라가 천장을 뚫을 듯한 기세로 폭발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 작별하는 정화의식과도 같았으며, 그녀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에너지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피아노 건반 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질 때까지 실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이자 그제야 폭발적인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쏟아지는 환호에 화답하거나 미소를 짓는 대신 마치 도망치듯 마이크 스탠드에서 물러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려 했는데, 그녀는 아직 세상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급히 대기실로 들어가 겉옷을 챙겨 입고 모자를 다시 눌러쓴 뒤 뒷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큰 키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한민혁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묘한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며 뒷걸음질 쳤지만, 민혁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냐며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서유는 남자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오만한 태도에서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권력자들의 냄새를 맡고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할 말이 없으니 비키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들의 감언이설이나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기에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민혁이 내뱉은 다음 말은 그녀의 발걸음을 근육이 사람을 밟고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굶주림과 분노가 서려 있다며 그 재능을 이 좁은 곳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서윤이 지난 2년간 거울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기에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혁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서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테이아 그룹 회장 한민혁이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서윤은 테이아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곧이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재벌 회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서 신인 사냥이라도 하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녀는 소위 스폰서 제안이라 불리는 은밀하고 더러운 거래를 제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모멸감에 치를 떨며 명함을 구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오해를 짐작했다는 듯 피웃으며 자신은 여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아티스트를 찾고 있는 사업가일 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근처에 있는 자신의 차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남자가 내뿜는 진지함과 기묘한 신뢰감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민혁은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내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테이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라이브 아이돌로 데뷔할 것을 제안하며 기획부터 마케팅,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조건은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얼굴을 가린 채 오직 목소리와 실력만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정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제안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이라 믿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야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나냐고 물으며 자신은 과거에 실패한 연습생이었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여자라고 스스로의 치부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며 그 지옥 같은 과거가 당신의 노래에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쁘장한 인형들이 판치는 이 가요계의 당신처럼 진짜 이야기를 가진 괴물이 나타나 판을 깨부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박지호와 최윤아가 서 있는 화려한 무대를 떠올렸고, 민혁의 손을 잡는다면 그들을 발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되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잃을 것은 돈 몇 푼뿐이지만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짜릿한 쾌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윤의 잠재력을 꿰뚫어보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서윤에게 지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존중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서윤은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을 완성하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는 심정으로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했고, 그 일사불란한 추진력은 서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내일부터 테이아 그룹 소유의 비밀 스튜디오에서 트레이닝과 데뷔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하며 이제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지만 두려움보다는 끓어오르는 기대감에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민혁이 알려준 주소의 고급 빌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최신식 방음시설과 녹음 장비를 갖춘 그야말로 음악을 위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현재 가요계의 동향과 경쟁자들의 분석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이미 그녀를 위해 최고의 작곡가와 보컬 트레이너,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을 섭외해둔 상태였지만 그들은 모두 서윤의 정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서윤은 그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자신이 마치 비밀 병기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비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되자 서윤은 다시 한번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10시간이 넘는 보컬 연습과 안무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식단 조절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민혁은 틈틈이 들러 그녀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냉철한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서윤에게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법과 무대 매너 그리고 카메라 시선 처리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지독한 완벽주의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가 자신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기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서윤에게 가면을 건네며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무대 의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화려하면서도 기묘한 디자인의 베네치안 마스크였습니다. 그는 요즘 대중은 신비주의에 열광한다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목소리로 승부수를 띄운 뒤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 가면을 벗어던지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가면을 손에 쥐고 그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천천히 얼굴에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가면 쓴 여자는 이서윤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매혹적인 디바 사이렌의 모습이었고 그녀는 그 낯선 모습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데뷔를 앞둔 마지막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야광봉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지만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무언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내일이면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은 내가 선택한 최고의 투자처이니 절대 실패하지 말라고 격려 아닌 격려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며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짖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서윤은 첫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스튜디오 부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해 검은 눈동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마이크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켰고 모니터 화면에는 방송 시작 카운트다운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 2, 1, 큐 사인과 함께 방송이 시작되자 그녀는 준비한 멘트 없이 곧바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네트워크의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몰락했던 여왕의 귀환이자 거짓된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발하는 온에어 사인과 함께 이서윤의 첫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을 때 접속자 수는 고작 수십 명에 불과했으나 그녀가 첫 소절을 뱉어내는 순간 채팅창의 흐름은 기이할 정도로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얼굴의 절반을 가린 화려한 가면과 몸매의 실루엣만 드러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에서 걸어나온 여신처럼 신비롭고 압도적인 가랑이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반주 없이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진 도입부는 듣는 이들의 고막을 넘어 뇌리에 깊이 박히는 강렬한 전율을 선사했고 우연히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은 홀린 듯이 링크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속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을 무렵에는 서버가 불안정해질 정도로 폭주하고 있었지만 서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노래에만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자 잠시 정적 후 채팅창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찬사와 경악의 반응들로 뒤덮여 읽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각종 추측을 쏟아냈고 가면 사이로 보이는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가창력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세이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관심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모니터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을 한민혁을 떠올리며 침착함을 유지했고 짧은 감사 인사만을 남긴 채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에 불이 켜지자 서윤은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생전 느껴본 적 없는 벅찬 희열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한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예상대로 서윤의 등장은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민혁은 즉시 대기하고 있던 마케팅 팀에게 지시를 내려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서윤의 라이브 영상을 편집해 확산시키도록 했고 바이럴 마케팅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그의 손길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넘어선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고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은 온통 정체불명의 가면 가수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그녀의 이름으로 장악되었습니다. 대중은 획일화된 아이돌 그룹과 기계적인 댄스 음악에 지쳐있던 차에 혜성처럼 등장한 실력파 보컬리스트에게 열광했고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네티즌 수사대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이아 그룹의 철저한 정보 통제 덕분에 서윤의 신상은 털끝 하나 공개되지 않았고 이러한 신비주의 전략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자취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확인하며 이 상황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방송국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최윤아는 스태프들이 삼삼오오 모여 세이렌의 영상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최근 립싱크 논란과 태도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었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실력으로 칭송받는 세이렌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코디네이터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짜증을 내며 폰을 빼앗아 영상을 확인했는데 화면 속 여자의 완벽한 몸매와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가면 뒤에 숨어 얼굴도 못 가는 주제에 무슨 가수냐며 애써 폄하했지만 영상 속 목소리가 가진 호소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더욱 비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옆 대기실에 있던 박지호 역시 세이렌의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는 최윤아와는 다른 의미에서 큰 충격을 받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이렌의 목소리 톤과 바이브레이션 처리 방식이 묘하게 옛 연인 이서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인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서윤은 뚱뚱하고 촌스러운 여자였고 화면 속의 세이렌은 누가 봐도 완벽한 자기 관리가 된 모델 같은 몸매의 소유자였기에 동일 인물일 리가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노래 중간에 들리는 특유의 숨소리와 감정 처리 방식이 지호의 기억 저편에 묻어둔 죄책감을 자극해 그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세이렌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자 테이아 그룹은 본격적으로 그녀를 라이브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선두주자로 브랜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는데 그녀는 사적인 이야기는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음악과 신청곡으로만 방송을 채웠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쿨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더욱 열광했고 가면 너머의 얼굴을 상상하며 팬아트를 그리거나 그녀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등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윤은 카메라 앞에서는 냉철한 디바였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여전히 닭 가슴살 샐러드를 씹으며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지독한 노력파였습니다. 민혁은 서윤이 갑작스러운 인기에 취해 나태해질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전보다 더 강도 높은 스케줄을 소화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회사 지하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서윤을 발견한 민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지금 누리는 이 영광은 모래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기에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뚱뚱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악몽을 꾼다고 고백하며 땀 흘리지 않는 자신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민혁은 그런 그녀의 집념에 경외심마저 느꼈습니다. 서윤의 성공은 기존 아이돌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시작했는데 대중은 이제 비주얼과 퍼포먼스보다 가수의 본질인 가창력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화살은 실력 없는 아이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최윤아가 속한 그룹은 무대에서 춤만 추고 노래는 AR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고 비교 대상으로 항상 세이렌이 언급되자 유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유나는 소속사 사장을 찾아가 세이렌의 뒷조사를 요구하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리라고 악을 썼지만 철옹성 같은 테이아 그룹의 방어막을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 역시 세이렌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이아 그룹은 세이렌의 첫 번째 공식 오프라인 무대이자 얼굴 공개 이벤트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인 스타나이트 갈라에서 진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티켓 전쟁이 벌어질 만큼 대중의 관심은 폭발했는데 서윤은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이번 무대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준비된 의상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을 벗는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파격적이고 우아한 드레스였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안을 받아들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스타 나이트 갈라 당일이 다가오자 행사장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고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세이렌의 정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박지호와 최윤아 또한 이 행사에 초청 가수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친 테이아 그룹의 관계자들에게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리허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계속해서 관객석 어딘가에 있을 세이렌을 의식했고 유나는 오늘이야말로 그 건방진 여자의 가면을 벗기고 망신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짓밟았던 잡초가 얼마나 거대한 거목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날지를 말입니다. 서윤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대기실로 들어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자 서윤은 거울을 통해 그와 눈을 맞추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혁은 당신은 이미 최고이며 오늘 밤 그 누구도 당신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고 그 말은 서윤에게 천군만 말을 얻은 듯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태프의 호출 신호가 떨어지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가면을 집어들었고 차가운 가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모두 꺼지고 장내의 정적이 흐르자 사회자의 소개 멘트와 함께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중앙 바닥이 열리며 리프트가 서서히 올라오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주시했고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드러나자 함성 대신 기묘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핀 조명이 켜지고 가면을 쓴 세이렌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광판에는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고
가면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불렀는데 그 소리는 현장에 있는 수만 명의 관객을 단숨에 압도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화면 속 여자의 노래하는 습관과 마이크를 쥐는 손 모양이 이서윤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정하려 애썼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확신은 공포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옆에 있던 최윤아 역시 안색이 창백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노래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고 약속된 순간이 다가오자 음악이 멈추고 드럼 소리만이 둥둥 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들어 가면의 끈을 풀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침을 삼키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숨을 멈췄습니다.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자 장내에는 순간적인 정적 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대한 비명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과거의 뚱뚱하고 촌스러운 이서윤이 아닌 조각 같은 이목구비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가진 완벽한 여신 그 자체였습니다. 전광판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 박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윤아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듯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세상을 지배하는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면이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는 순간 공연장 전체를 휘감고 있던 정적은 곧이어 귀가 멍해질 정도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바뀌어 폭발했습니다. 전광판에 비친 이서윤의 얼굴은 땀방울이 맺혀 더욱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당당한 눈빛은 관객들의 뇌리에 강렬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가면 뒤에 흉측한 외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드러난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곳곳에서 탄성과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듯 고개를 치켜들었는데 그녀의 입가에 맺힌 옅은 미소는 승리자의 여유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소절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것 없는 해방감과 벅찬 희열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무대 아래 VIP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박지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떨며 화면 속의 여자를 멍하니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분명 낯선 미녀였지만 노래를 부를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나 마이크를 쥐는 손가락의 각도는 그가 기억하는 과거의 이서윤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버렸던 여자가 저토록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해 수만 명의 환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매니저가 말을 걸었지만 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서윤의 노랫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서윤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끊이지 않는 박수 갈채를 뒤로 한 채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대 뒤편 어둠 속에는 한민혁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혁은 다가오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이 오늘 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찬사를 보냈고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당당함과는 달리 막상 내려오니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민혁의 단단한 손길이 그녀를 붙잡아 주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대기실 복도는 이미 서윤의 정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막아서며 길을 터주었지만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질문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보호를 받으며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려 했으나 그때 인파를 뚫고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흐트러진 호흡과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박지호였는데 그는 경호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서윤의 팔목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떨며 정말 네가 이서윤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팔을 잡은 지호의 손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과거의 애틋함이나 원망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관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팔을 빼내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차갑게 대꾸했는데 그 목소리는 지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지호는 그녀의 태도에 더욱 당황하여 우리가 만났던 시간을 잊었냐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저 싸늘한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박지호라는 존재는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망령에 불과했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성공에 흠집을 내려고 달려드는 귀찮은 벌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며 가자고 눈짓을 보냈고 지호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한민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지호와 서윤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그의 압도적인 체격과 서늘한 기운은 지호를 순간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은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우리 아티스트에게 무례한 행동을 삼가달라고 경고하며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호는 테이아 그룹 회장이라는 민혁의 위세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고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지호를 벌레 보듯 일별한 뒤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고 지호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패배감과 질투심이 뒤엉킨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한번 비틀린 소유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복도 끝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윤아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지호가 서윤을 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을 때 직감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것은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윤아는 과거 뚱뚱하고 미련해 보였던 서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빛나는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끓어오르는 열등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며 저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전에 반드시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아의 눈동자는 도끼로 번들거렸고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급하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테이아 그룹의 리무진에 탑승한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트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안락하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 마주친 박지호의 비굴한 표정과 최윤아의 살기 어린 시선이 떠올라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민혁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오늘 당신의 대처는 완벽했다고 칭찬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봤으니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이고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세일엔 아니 이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그녀와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과거 사진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테이아 그룹의 정보관리팀이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탓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비주의는 대중의 환상을 더욱 부풀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 아티스트로 추앙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최윤아의 무대 영상에는 세이렌과 비교하며 실력을 비하하는 악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립싱크 가수라는 오명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대중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 잔인한 심판대 위에서 최윤아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최윤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도끼와 질투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스마트폰 알림창에는 그녀를 조롱하는 댓글 알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소속사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세이렌을 죽여버릴 방법을 찾아내라고 악을 썼지만 이사는 테이아 그룹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윤아는 자신의 힘으로 서윤을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연습생 시절 서윤이 땀에 젖어 뚱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아는 사진 속 서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대중이 찬양하는 여신 세이렌의 환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성형 괴물 세이렌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진들을 유포할 계획을 세웠고 그 글이 불러올 파장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겨진 추한 진실에 열광할 것이고 배신감을 느낀 팬들은 순식간에 안티로 돌변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윤아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 구현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사진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지호가 서윤을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리며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시각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민혁이 선물해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윤아와 지호가 공경에 처했다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서윤은 통쾌함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꽃길만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과거의 그림자가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한민혁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실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에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내일이면 또다시 시작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인터넷 커뮤니티는 최윤아가 유포한 사진들로 인해 발칵 뒤집혔는데 사진 속의 뚱뚱한 여자가 현재의 세이렌이라는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는 반응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반응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세이렌의 이름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이슈로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전신 성형설과 지방 흡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었고 서윤을 옹호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이 소식을 접한 박지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최윤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민혁은 이 사태를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테이아 그룹의 회의실에 모인 위기관리팀은 민혁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윤에게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라 피나는 노력의 증거임을 세상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반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비서에게 공식 입장 발표 대신 오늘 저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편성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루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최윤아가 익명으로 유포한 이서윤의 과거 사진들로 인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사진 속의 비대하고 촌스러운 모습은 현재의 화려한 세이렌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댓글과 인신공격성 악성 루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성형 중독이라거나 지방 흡입으로 만들어진 가짜 미인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대중은 자신들이 찬양했던 여신이 사실은 뚱뚱하고 볼품없는 여자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를 기만자라고 손가락질했고 팬덤 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 탈퇴를 선언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최윤아는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 소파에 누워 실시간으로 추락하는 세이렌의 여론을 지켜보며 샴페인 잔을 기울였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윤아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적중했다고 믿으며 이제 세이렌은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연예계에서 매장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녀는 대중이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가십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봤냐며 낄낄거렸지만 수화기 너머의 지호는 묘하게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들뜬 기분에 맞장구 쳐주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사진 속 서윤의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모질고 잔인한 말들이 떠올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묘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지호의 미온적인 태도에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화면 속의 악플들을 읽으며 자신의 비틀린 우월감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테이아 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가까웠습니다. 한민혁은 냉철한 표정으로 홍보팀과 법무팀의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유포자의 IP 추적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고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지금 이 시련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무대 장치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라고 격려했습니다. 약속된 저녁 8시가 되자 예고되었던 긴급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평소와 달리 화려한 조명이나 무대 장치는 전혀 없었고 카메라는 화장기 없는 민서윤의 얼굴을 정직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덤덤하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디바가 아닌 상처받고 고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접속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버가 다운될 위기에 처했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올라온 사진들을 보셨냐고 물으며 사진 속에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바로 과거의 자신이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서윤의 솔직한 인정에 채팅창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이어 더욱 거센 비난과 조롱의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 놓여있던 커다란 박스를 가져와 카메라 앞에 쏟아부었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운동화 수십 켤레와 너덜너덜해진 연습 노트들이었습니다. 서유는 달아서 구멍이 난 운동화 밑창을 카메라에 들이대며 지난 2년간 자신이 흘린 피와 땀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 수술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나를 혐오하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 매일 새벽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손때 묻은 다이어리를 펼쳐 보였는데 그곳에는 매일의 식단과 운동량, 그리고 절망적인 심정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했던 밤과 관절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러닝머신 위에서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내가 살을 뺀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은 가식적인 해명, 방송과는 차원이 다른 울림을 주었고 채팅창의 분위기는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으로 가득 찼던 채팅창에는 어느새 그녀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성형 괴물이 아닌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보여준 낡은 운동화와 다이어리에 감동하며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더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나태함을 반성한다는 글을 남겼고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에 큰 위로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유는 화면 너머의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꼈고 과거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는 듯한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방송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서유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단단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이서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이렌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노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혁은 카메라 밖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고 서유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 여론은 완전히 뒤집혀 서윤에 대한 동정론과 찬양론이 줄을 이루게 되었고 그녀의 진정성은 대중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비명을 질렀는데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윤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서윤은 더욱 견고한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었고 자신은 비열한 음의 세력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던 유나에게 소속사 대표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장 회사로 튀어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으며 제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민혁은 유나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그는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테이아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은 이미 유포자가 최윤아라는 사실을 확인한 지 오래였고 민혁은 그녀가 사용한 대포폰의 명의와 IP 주소까지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청구하여 그녀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자 테이아 그룹의 힘을 과시하는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예 뉴스 헤드라인은 세이렌의 감동적인 고백과 함께
테이아 그룹의 강력한 법적 대응 소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선처 없는 강경 대응 방침이 실려 있었고, 특정 아이돌 가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특정 아이돌이 누구인지 추측하며 최윤아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윤아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공포에 떨며 커튼을 닫고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윤은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평온함 속에서 다시 연습실로 향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스태프들의 눈빛에는 전보다 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당신이 해냈다며 이제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고,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그저 판을 깔아주었을 뿐,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이었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묘한 기류가 흘렀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최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지호는 윤아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들었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서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뼈저린 후회와 함께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이미 너무 늦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대기실 복도에서 마주쳤던 민혁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수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보조 식품 브랜드들이 줄을 지어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녀의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서사로 자리 잡았고, 그녀가 입고 먹는 모든 것은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이미지를 소비하지 않고 아티스트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브랜드만을 선별하여 계약을 진행했고, 그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서윤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연습에 매진했고, 다가오는 대형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무대였는데, 공교롭게도 박지호와 최윤아가 속한 그룹 또한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측은 화제성을 위해 세일행과 그들의 대결 구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고, 대중의 관심은 이 흥미진진한 복수극에 쏠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대진표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 무대야말로 그들을 실력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이번 경연에서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고, 민혁은 당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화답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경연 당일 방송국 대기실 복도에서 서윤은 초췌해진 몰골의 최윤아와 마주쳤는데, 윤아는 화려한 무대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윤아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웠는데, 그녀에게 윤아는 이제 경쟁자조차 되지 못하는 가련한 패배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윤아는 서윤의 당당한 모습에 기가 죽어 눈을 피하며 황급히 대기실로 도망쳤고, 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뿐이었고, 서윤은 마이크를 꽉 쥐며 결전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 더 보컬리스트의 결승전이 열리는 방송국 공개홀은 수천 명의 관객이 뿜어내는 열기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이곳은 단순한 노래자랑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자존심과 생존이 걸린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결승전은 혜성처럼 등장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세일엔 이서윤과 기존 아이돌계의 강자인 박지호, 최윤아 팀의 맞대결 구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었기에 방송국 로비부터 대기실 복도까지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서윤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한민혁이 묵묵히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농담을 건네면서도 그의 눈빛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변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런 그의 배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맞은편 대기실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고 살벌하기 그지없었는데, 최윤아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손톱을 물어뜯으며 코디네이터들에게 신경질적인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아 그룹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였고, 이번 무대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연예계에서 영영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호 역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는 리허설 내내 음정이 불안하고 안무를 틀리는 등 컨디션 난조를 보였고, 무엇보다 서윤을 볼 때마다 밀려오는 죄책감과 미련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억지로 파트너십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가 있었고, 그것은 곧 무대 위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의 막이 오르고 화려한 오프닝 영상과 함께 사회자가 첫 번째 순서로 박지호와 최윤아 팀을 호명하자 객석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섞인 미묘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자신감이 넘치던 예전과는 달리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는데, 이는 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마음의 안정이 깨진 상태에서의 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춤 동작 또한 서로 엇박자가 나며 삐걱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윤아의 마이크 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잡음이 섞여 나오자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가사를 잊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화면에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적나라하게 잡혔습니다. 지호가 급히 그녀의 파트를 대신 부르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깨져버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대 아래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고음 부분에서 삑사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평소 자랑하던 칼군무는 온데간데 없이 허둥지둥 대다가 허무하게 무대를 끝마쳤는데, 엔딩 포즈를 취하는 그들의 얼굴은 땀과 당혹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예의상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턱없이 작았고 웅성거리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가수에 대한 실망과 비웃음이 섞인 잔인한 반응이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유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스태프에게 화풀이를 했고, 지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대기실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서윤의 무대였는데,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귀가 멍해질 정도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모두 꺼지고 오직 핀 조명 하나만이 중앙에 서 있는 서윤을 비추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객석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강렬한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곡한 노래는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왕관을 쓰는 여왕의 이야기를 담은 웅장한 발라드 곡이었는데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압도되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맑으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마력을 발휘했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자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거대한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영상이 펼쳐졌고 서윤은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내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기교를 부리기보다 진심을 담아 한음 한음을 눌러 불렀고 그 절절한 감정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무대에서 최윤아와 박지호가 보여주었던 불안하고 가식적인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완벽하고 진정성 있는 무대였기에 심사위원들조차 넋을 잃고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음을 길게 끌며 노래를 마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자 잠시의 정적 후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앙코르를 외치는 함성이 공연장 지붕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서윤의 얼굴은 벅찬 희열과 감동으로 상기되어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던 한민혁이 다가와 그녀를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감정 표현이 없던 민혁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여준 이 돌발적인 행동에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귓가에 당신이 최고였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민혁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는데 그 모습은 그 어떤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아름답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을 질투와 분노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대기실 모니터로 모든 상황을 목격한 박지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빛나는 미소를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녀가 성공하면 할수록 자신의 초라함이 부각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지호는 무작정 대기실을 뛰쳐나가 서윤이 있는 복도로 향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서윤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틀린 소유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과 민혁이 잠시 떨어져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서윤에게 접근했고 거친 손길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비상구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호의 등장과 무례한 행동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반항했지만 지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서윤을 벽으로 밀치며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찌질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윤아는 실수였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횡설수설 늘어놓았습니다. 서윤은 그런 지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는데 과거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뿌리치며 내 기억 속의 박지호는 이미 죽었으니 죽은 사람 흉내내지 말고 꺼지라고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거절에 지호는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는데 그는 지금 서윤을 잡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네가 원한다면 그룹도 탈퇴하고 최윤아와도 끝내겠다며 제발 예전처럼 자신을 바라봐달라고 울먹였지만 서윤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랭했습니다. 서윤은 몸을 굽혀 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버린 건 뚱뚱한 이서윤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자의 마음이었다고 말하며 그 대가는 평생 후회 속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비상구 문이 열리며 한민혁이 나타났는데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지호와 벽에 기대선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성큼성큼 다가와 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고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민혁은 지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당신 같은 쓰레기가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호출해 지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지호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서윤은 끝내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개인 대기실로 데려가 진정시켰는데 그는 서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더 철저하게 보호했어야 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고 오히려 덕분에 과거의 미련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박지호라는 이름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달았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강인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무대에서의 실수와 지호의 난동 소식을 전해 들은 최윤아는 대기실 구석에 처박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밖에는 이미 경찰과 법원 관계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했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매니저와 소속사 관계자들도 이미 그녀를 포기한 듯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신세가 되었고 복도에 있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쉴 새 없이 터뜨렸습니다. 결승전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오고 무대 위에 선서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사회자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지호와 최윤아 팀은 실격 처리되어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사회자가 우승자로 세일엔 이서윤의 이름을 호명하자 하늘에서 금빛 꽃가루가 쏟아져 내렸고 관객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서윤은 트로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수상 소감으로 자신을 믿어준 테이아 그룹과 한민혁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트로피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자신을 섬암해던 편견과 껍질을 깨고 나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무대 위에서 서윤은 홀로 트로피를 안고 서 있었는데 그녀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졌던 연습실의 바닥과 굶주림을 참으며 바라봤던 밤하늘,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추억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아래에서 민혁이 걸어 올라왔고 그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며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서윤과 민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화려한 샴페인이나 음식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세일엔을 상징하는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고,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었음을 확신했고, 민혁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박지호와 최윤아의 몰락은 연예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들의 추악한 인성과 과거의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지며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소속사는 그들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방송국들은 출연 금지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으며, 그들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아 그녀의 노래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광고와 방송 섭외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정한 스타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며, 사랑 또한 쟁취해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과거에 뚱뚱했던 자신에게 말을 건네곤 했는데,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녀는 전설적인 디바로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며, 한민혁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 서울 잠실에 위치한 거대한 돔 경기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만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푸른색 야광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혜성처럼 등장해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세일엔 이서윤은 이제 신인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 있었고, 오늘은 그녀의 첫 번째 월드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서울 앙코르 콘서트 날이었습니다. 경기장 외벽에는 그녀의 고혹적인 모습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팬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윤은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1년 전 가면을 쓰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무대에 올랐던 기억을 떠올렸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대기실은 1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롭고 넓어졌으며, 그녀를 보좌하는 스태프의 수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악보를 체크하고 목을 풀며 완벽한 무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반짝 스타로 끝나지 않고 롱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한민혁은 대기실 문에 기대어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테이아 그룹은 서윤의 성공을 발판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서 업계 1위로 올라섰고, 민혁의 안목은 다시 한번 경영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에게 서윤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나 성공한 투자 상품이 아니었으며, 그의 무채색 인생에 색을 입혀준 유일한 뮤즈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지고, 암전된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떨어지자 서윤이 리프트를 타고 등장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성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첫 곡은 그녀의 데뷔곡이자 인생 역전의 서사를 담은 노래였고, 서윤이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돔 경기장을 가득 메운
5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따라 부르는 떼창의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서유는 관객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인이어를 빼고 그들의 합창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노래 중간중간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준 믿음과 사랑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라이브 카페에서는 박지호가 취객들의 소란 속에서 튜닝이 나간 기타를 치며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아이돌 시절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습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풀린 눈동자는 그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서윤의 콘서트 실황 중계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 서윤이 환호를 받으며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는 모습은 지호가 있는 시궁창 같은 현실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지호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다가 손님에게 노래나 똑바로 하라는 욕설과 함께 땅콩 껍질 세례를 받았지만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저토록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며 뒤늦은 후회와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고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최윤아의 삶 또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녀는 테이아 그룹의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위약금 청구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방의 한 공장에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서윤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유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질투심에 치를 떨었지만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했지만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차가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콘서트가 절정에 달하고 서윤은 마지막 앙코르 곡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멘트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깨달은 것은 외모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었으며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빛을 찾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텅 빈 무대 뒤 대기실에서 서윤은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고 탈진한 듯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민혁이 들어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혁은 땀에 젖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수고했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떠 그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프러포즈 이벤트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의 가장 든든한 관객이자 동반자로 살고 싶다는 담백한 고백으로 청혼했습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고 민혁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따뜻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서윤과 민혁은 바쁜 일정을 쪼개 둘만의 휴가를 떠나기로 했는데 목적지는 서윤이 가고 싶어 했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해변을 산책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걸었는데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서유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 쉼없이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았고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혁은 그런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걷고 싶을 때는 같이 걷고 뛰고 싶을 때는 같이 뛰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서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녀의 행보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는데 그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비만과 섭식 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가르쳐주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스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고 서윤 또한 아이들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치유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몸소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과거 자신이 연습생 시절 다니던 낡은 연습실 건물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펜스가 쳐져 있고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윤은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땀 냄새가 배어 있을 그 좁은 공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비록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열악한 곳이었지만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텼던 치열했던 청춘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곳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안녕 나의 아픈 시절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고 이제는 아픔이 아닌 추억으로 그 시간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테이아 그룹의 연말 파티장 서윤은 민혁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참석해 재계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그녀의 우아한 매너와 지적인 대화는 좌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민혁 회장의 훌륭한 내조자이자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결혼설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파티 도중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는데 민혁은 서윤에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다시 한번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과 민혁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열렸는데 식장은 소박하지만 경건한 분위기의 야외 정원이었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초대되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민혁은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순간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가 쏟아졌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복수극의 끝이자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며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조깅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 소탈한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며 신비주의를 벗고 친근한 이웃 같은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대중은 그런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윤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곧 발매될 자서전의 마지막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는데 책의 제목은 다시 쓰는 나라는 의미심장한 문구였습니다. 그녀는 책의 마지막 장에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적어 넣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짐승의 눈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온화하고 강인한 여인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서재로 들어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이제 그만 자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서윤은 원고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은 서윤을 뒤에서 안아주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토닥였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향하며 내일 아침 메뉴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서윤은 잠들기 전 침대맡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그 사진 속에는 뚱뚱했던 시절의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지금의 서윤이 나란히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절의 간절함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고 민혁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